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2023년이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은 사실 돈 벌기 굉장히 어려운 해였지만 2023년은 반대로 돈을 상대적으로 쉽게 벌 수 있는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너무 안 좋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올해도 저희 절절TV와 함께 같이 열심히 벌어보시죠. 네, 저는 괌을 잘 다녀왔고요. 괌에 있는 동안에도 매매는 좀 했습니다. 노트북 가져와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봤는데요. 일단 2022년 요약을 좀 먼저 할게요. 일단 다우지수는 연간 마이너스 한 9% 정도, 그리고 S&P는 20% 정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정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25%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주식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 보시면은 이제 올해 굉장히 더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비관론이 더 득세하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2월, 1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한 2월부터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대상승장이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경기 침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네이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검색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작년 6월, 7월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검색 빈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작년 여름이 오히려 피크였고 지금은 말은 많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도 보시면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어떤 이런 시점에 주식이 가장 많이 빠지고 이런 트렌드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시장도 서서히 바닥을 잡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본다, 어떤 이런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지점에서 바닥일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하향은 많이 진행이 됐고 실적 하향도 거의 60-70% 이상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EPS 하락이 10에서 15%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초되면 또 실적 추정치 같은 거를 막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올해 1, 2월 정도의 대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4분기 실적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2023년, 24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보통 하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었는데 약세장이었던 경우는 1966년, 87년, 그리고 지금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정도 이제 하향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대부분은 반영이 됐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래 그리드 영역에 있었고 트렌드 자체가 되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주식을 서서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이러한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트렌드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아서 약간 하단 쪽인 25%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럴 때는 굉장히 안 좋을 때였거든요. 시장이 폭락으로 갈 때였는데 이때까지 갈 만큼의 나쁜 악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 부분 소화가 됐다. 상대 강도, 주식의 상대 강도는 아직까지 조금 높은 부분에 그리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발바닥 밑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발목 정도에서 사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릎이랑 발목 사이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전후로 해서 분명히 발목 정도까지 기회를 준다면은 올해 저는 한 2월 하여튼 요때쯤 해서 상당히 강한 승부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일 때는 아마 제가 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구독자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extreme fear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아직 못 사는 이유이기도 한데, 보통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따라갈 때 해소가 되고 그리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발상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1월 초 중순부터 적극적으로 모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내심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나는 1년 정도는 그냥 묻어놓고 갈 수 있어라는 분들은 1월, 2월 정도에 주식을 풀로 채우시는 전략을 가지시면은 여름, 가을쯤에는 대단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3년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의 30%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부품업체들, 사실 중성주까지 합치면은 비중이 30-40%까지도 늘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자산이나 이런 게 해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죠. 올해 3월이나 그 전후로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KB증권
이은택 위원님은 이걸 3월에서 6월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반도체 주식의 바닥권은 1월에서 3월 정도에 분할을 해서 잘 담으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지금 현재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모아서 반년, 1년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1, 2월에 반도체 주식을 많이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기계업종과 방산업종 그리고 뭐 엔터업종 이런 쪽이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주도 있고요. 성격이 급하시고 난 당장 사자마자 바로바로 벌고 싶어라는 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배치를 많이 하시는 게 좋더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어쨌든 슈퍼사이클이 계속 이런 기간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반도체가 무슨 슈퍼사이클이냐 슈퍼사이클이 이제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6년 17년 이때 많이 올라갈 때도 사실 뭐 처음에는 다들 그랬어요. 다 오르고 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지 오르기 시작한 초입에 아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먼저 이건 슈퍼사이클입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대부분 후행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빨간색 지표 자체가 이 정도 선에 닿았을 때가 어쨌든 반도체 투자 기회로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반도체가 싫으시다면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이런 MLCC 전자 부품이죠. 전자 소비가 좋아지면서 이미 재고가 조금 해소된 얼마 전에 나오셨던 유명관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보다는 이런 전자 부품 쪽이 재고 해소는 이미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불안하신 분들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종목을 같이 섞어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뻥카가 나오지만 LG전자 같은 주식도 저는 올해 생각보다 수익을 40% 50% 정도 내줄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IT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정도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많이 살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승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승부주를 보고 플러스로 이제 주도주들을 섞어서 사야겠죠. 반반 정도 섞어 사든 그런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연말에 계좌를 잘 지킨 편이기 때문에 올해 기회를 준다라면은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무슨 리딩방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2023년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어렵고 난 피곤하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 특히 이런 섹터군 있죠. 엔터라든가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뭐 이런 애들 쪽으로 그냥 포트를 구성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삼성 SDI도 최근에 보면 조금 소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 그리고 유명관 위원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현대 두산인프라나 현대일렉이나 뭐 현건기, 현대건설기계인가요? 이런 애들 기계 쪽을 꼭 포트로 올해는 가져가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쪽에서 저도 승부를 볼 생각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괌에 놀러 가서 차익 실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연말에 제가 코스닥 대주주 이슈 뭐 10억 이슈 관련돼서 매매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괌에서는 영상을 올리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빠이 샀다가 정말 운 좋게 잘 팔아가지고 조금 마지막에 조금 손실 봤던 거를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절할 것도 하고 입절할 것도 하면서 종목이 되게 많았던 거를 많이 컷다운 하면서 남긴 애들은 요 정도 있고요. 괌에서 새로 산 주식은 어쨌든 NC소프트랑 NC소프트 뭐 아시겠지만 중국 쪽 판호가 열리고 이러면서 사실 NC가 대표 주식은 아니에요. 솔직히 중국 판호 관련된 대표주는 아니지만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NC소프트는 올해 생각보다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NC를 다시 추가 편입을 좀 했고 최근에 뭐 한국전력이 저는 바닥에서 30%나 올랐더라고요. 못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전기료도 오르고 수급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원전 쪽을 올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방산주랑 원전 그리고 뭐 재룡전기, 현대일렉을 중심으로 한 기계 그리고 아직 사지 않았지만 반도체 그리고 뭐 개별주를 따지면 많죠. 뭐 저기 뭐 바이오도 있고 뭐 중국주도 있고 많지만 이런 애들을 올해 굉장히 잘 사야 되는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이런 종목들을 눌릴 때 그냥 무조건 오르는 날 따라 사지 마시고 눌리는 날 잘 차분히 제가 매매하는 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매매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남들이 두려워서 못 살 때 사고 막 남들이 난리칠 때 조금씩 팔면서 매매는 결국엔 그런 식의 손절과 익절을 같이 섞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미국장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일은 많이 오르고, 31일은 많이 빠지다가 다 말아 올리고 끝났는데,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닥 큰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닙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더 빠지면 정말 위험한 자리에서 나스닥이 잘 지켜준 건 맞습니다. 지난번 9월 저점을 트라이 했다가 거기서 겨우 조금 올라온 정도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크게 의미 있는 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고 60월봉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자리는 일단 나스닥도 지키고 끝났다. 근데 조금 간당간당한 자리긴 하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P도 잠깐 보시면은 S&P는 아직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위에 있죠. 편안한 자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조정이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3,839인데 3,600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매우 상식적입니다. 너의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런 자리들 막히는 게 너무 정석적인 건데 1년 내내 맞는 걸 보면서도 가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과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저는 차트는 과학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걸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러티브한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 모든 시장의 에너지랑 참여자들의 심리, 자금 모든 게 반영이 된 게 저는 차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차트 분석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계속해서 저를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봉으로도 보시면은 S&P도 마지막에 조금 선방을 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가 12월에만 9.5%가 빠졌더라고요. 엄청난 하락세였어요. 사실 12월에는. 그래서 저는 아싸리 좀 더 빠질 거 그냥 아예 한 2000 초반까지 빠지면 좋겠다. 그래야 아예 2023년을 정말 시원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쾌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리 자체도 장기 추세선을 봤을 때도 2028, 2030 정도까지는 주가가 빠져야 아주 편안한 자리까지 소화가 될 거다. 요런 지점, 요런 지점들이죠. 이런 지점들 그냥 뭐 그림 공부 저랑 또 같이 하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어보는 건데 이런 지점들이 이게 지지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뚫으면 뭐 진짜 그냥 1500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 하락폭이 10% 정도 남은 것처럼 주가도 한 8%에서 10% 정도 지수가 더 밀릴 수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로 보나 일로 보나 별로 희망은 없어 보여요. 일단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장이 목요일 금요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2월에 코스피보다는 선방을 했어요. 한 6.7% 빠졌으니까 뭐 한 2, 3% 정도 덜 빠졌는데 코스닥은 최근에 뭐 바이오도 그렇고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지진됐고 자리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은 아무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막판에 조금 좋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희망에 넘쳐서 2023년을 맞이하실 건데 그런 멘탈로 대응을 하시면은 초반에 왕창 물리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시더라도 한 1, 2주 차분하게 매수를 빠지는 날만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저는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남들이 정말 고통스럽다, 안 된다, 주식 안 한다라고 할 때 해야 의미 있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이 그 의미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연말부터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였지만 1월이 지나는 하여튼 요 전후로 해서 저도 올해 상당히 큰 베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저랑 관찰하시면서 시그널을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그널은 뭐로 보고 있냐면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일봉인데요.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 RSI 기준으로 과매도 지점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부터 주식을 대형주 위주로 사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수를 그냥 사셔도 좋고 삼성전자도 그냥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이렇게 과매도 사인이 아주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10월, 9월 말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과매도 지점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보통 요럴 때 사면은 확률적으로 먹을 가능성이 뭐 아닌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작년 9월 초처럼 아닐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지점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좀 사 모아가면서 플랜 하시면은 2023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돈을 버실 수 있는 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전략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